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항상 세상의 이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동네 도서관에서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정우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이론을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헛간을 실험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헛간 안에 텅 빈 큰 칠판을 두고 백지설, 이참이라면 이 칠판이 그들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 가득 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한 가지씩 칠판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정우가 숲속에서 놀다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칠판에 그림으로 그렸고 그날의 교훈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은 친구 중 한 명이 비오는 날씨에 우산 없이 집까지 뛰어가야 했던 경험을 공유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칠판은 다양한 경험과 교훈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들은 점차 더 복잡하고 심오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자연 관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감정, 도덕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점을 통해 배우며 칠판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세계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가 걷고 듣고 경험할수록 점차 많은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그 세계의 여러 사물들이 형상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정우에게 로크의 타블라 라사 이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정우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들도 그 꿈의 메시지를 듣고 로크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판은 그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경험은 정우와 그의 친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들만의 지식으로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 개념은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들 삶의 근본이 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남자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상적인 삶을 살며 그저 하루하루를 무난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동네빵집에서 아침 식사를 사고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정적인 남자라 불렀습니다. 늘 같은 패턴의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던 민수는 거실 창문 밖에서 뭔가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빛은 점차 강해지더니 갑자기 민수의 집 앞들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거기에는 보통의 지구에서는 본 적이 없는 불가사에 의한 물질로 덮인 작은 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운석이 뿜어내는 이상한 에너지는 민수에게 알 수 없는 감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이 운석이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때 알랭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평범하던 민수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돌연한 사건은 그가 익숙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수는 이 사건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운석이 떨어진 곳에 작은 실험실을 만들어 그 운석에 담긴 에너지의 비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민수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운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가 알아낸 것은 단지 물리적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 존재의 본질, 우주의 비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연구는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으며 그는 마을 전체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수가 발견한 새로운 에너지원은 마을의 자치발전 시설로 이어져 주민 모두가 보다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발달을 넘어서 마을 내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하루의 일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가져다줄 새로운 가능성들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은 새로운 사상과 진리의 중심지가 되었고 민수는 그 진리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일상의 어느 날 우연처럼 떨어진 작은 운석 하나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알랭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 이 개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존 질서와 지식을 뒤흔들며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추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과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혀낸 한 젊은 학생의 모험담입니다. 어느 고요한 여름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자리한 레이크빌 마을은 대체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시계탑이 갑자기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이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걱정했고 시계탑을 수리해야 한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탐정소설을 주로 읽으며 자라나 늘 세상의 불가사의한 이치를 궁금해하던 한 젊은 대학생인 엘레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름방학을 맞아 마을에 돌아와 있었고 시계탑 사건은 그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엘레나는 그냥 이 사건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설명적 추론의 방식을 통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엘레나는 먼저 시계탑이 멈춘 이유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한 기계적 고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기계는 가끔씩 멈출 수 있으니 톱니바퀴나 시계추 중 하나가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마을 축제가 한창이라 외부인들의 출입이 많았고 누군가 축제의 일부로 장난을 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마을의 전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시계탑이 멈추면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일부는 이를 두고 미신이라 여겼지만 엘레나는 이런 이야기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각 가설에 대해 조사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탑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 마을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고 시계탑을 수리해온 마을 장인들을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마을 축제에서 촬영된 사진들과 영상들을 분석하며 누군가의 장난을 의심케 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엘레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전설과 관련된 오래된 책 한 권에서 동명의 시계탑이 있는 옆마을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그 뒤로 마을 경제가 급성장한 사례를 찾은 것입니다. 이 전설은 단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레나는 여전히 최상위 설명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설명적 추론을 활용하여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했고 이는 결국 그녀를 새로운 통찰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엘레나는 시계탑이 멈춘 것이 기계적 결함과 더불어 마을의 변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혼란의 시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장이라기보다 사람들에게 마을 공동체와 미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다. 시계탑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의 목표를 되돌아보게 만든 촉매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레나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단순한 사건의 이면에 숨어있는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의 탐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엘레나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엘레나 자신도 미래의 길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과학적 탐구를 업으로 하는 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레이크빌 시계탑 사건은 그렇게 신비로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시계탑을 볼 때마다 그 신비로운 여름 밤과 엘레나의 지혜를 떠올리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의 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소소하지만 뜻깊은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이 마을은 에버그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새로 선출된 마을 대표 줄리아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아는 마을 회의에서 새로운 공공시설 건설에 대한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제한된 마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먼저 필요한 것보다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자는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실러의 가치의 위기를 언급하며 마을의 발전에 있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몇몇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왜 물리적 가치가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 라며 마을 도로의 포장이나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줄리아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셸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셸러에 따르면 줄리아는 회의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은 감정,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물리적 가치가 분명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가치들, 즉 정신적 가치와 생명적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의 교육, 시설과 커뮤니티 센터를 확충하여 지식과 문화가 숨쉬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줄리아의 말에 많은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원로였던 헤롤드는 오래된 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이 처음 생길 때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당시 마을의 창립자들은 생존을 위한 물리적 가치를 우선시했지만 곧이어 정신적 교류와 공동의 목표가 이 마을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회의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가치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는 줄리아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화와 교육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다른 이는 물리적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줄리아의 이끌림 아래 마을 은실러의 가치의 위계를 참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문화시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마을은 지식과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리적 가치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마을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에버그린 마을의 이야기는 셸러의 가치의 위계가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의 다양한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 경험을 통해 인식된 다양한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을을 나아가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만드는 길임을 에버그린은 몸소 증명해냈던 것입니다.